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가요 정석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석가 고려가요고요. 제재는 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성격에 보면 서정적, 민요적 되어 있는데 민요적이라는 것은 고려가요 형성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부르던 노래를 궁중 행사에 가져다 썼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라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 의요. 이 부분은 정석가가 나오면 100%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사항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이 부분은 보기로 나오든 서술형으로 묻든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불가능한 사항,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먼저 깔아놓고 그것과 관련해서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요. 그 다음 주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표현 방법 특별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딩아 돌아 당금의 개상이다. 무슨 말일까요? 딩, 이거는 징이요. 그 다음에 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요, 부르는 말, 혹격조사예요. 그래서 징이여 돌이여 지금의 계십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선왕성대의 논의와 지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논의와 지이다. 선왕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왕성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바로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 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다시 고려가요 형성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민요에서 가지고 와서 궁중 행사에 쓰였다고요. 궁중 행사에 누가 반드시 참석합니까? 임금요. 그러면 임금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라는 말 네 글자로 줄이면 태평성대요. 임금 앞에서 이렇게 임금 좋아할 수 있는 노래, 그 다음 궁중의 예식에 어느 정도 맡을 수 있는 부분을 집어 넣었다고요.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런 거를 송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 집어 넣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정석가의 하이라이트들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두 줄 나오는 부분은 한 번만 설명합니다. 삭삭기 세모래 별의 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삭삭기라는 것은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이런 뜻이고요. 세모래는 가는 모래요. 우리가 노는 모래요. 그 다음 별해는 벼락요. 그러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아주 가느다란 모래로 이루어진 벼랑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때 나나는 여음구 해석 아니고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 덧들어가는 예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 벼랑에 무슨 짓을 하느냐? 구운 밤 닷대를 씻는다고요. 이 벼랑에 그냥 밤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1월 지났으니까요. 많이 생기죠. 군밤요. 군밤을 심어요. 쓰잘데기 없는 일이란 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그 심은 밤이요. 심어서 그 밤이 우미도다 싹나것이와 군밤을 모래에다 심었는데 싹이 날까요? 안 나요. 그런데 싹이 나야지만 이런 뜻이에요. 싹이 나야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덕하신 님을 여해와지이다. 이때 유덕하신 님은요. 덕이 있으신 분, 근데 그냥 줄여서 님요.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 글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에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나면이라고 됐죠. 즉 실현되면 불가능한 사항을 제시해 놓고 그것이 실현되면 그 다음 시적하자는 뭐 하겠다? 이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요. 불가능한 상황 실현되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역설적 표현요. 이게 왜 역설적 표현이 될까요? 못은 되잖아요. 구운 밤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걸 난다라고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못은 역설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뭐 하겠다? 이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이루어질 거라고요. 안 이루어질 걸 이루어지면 이별하겠다고. 그러면 그 이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별하지 않겠다. 끝까지 네 옆에 붙어 있을 거야 이놈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표현 방법도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의 의미가 완전히 반대되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반어적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서 뭐?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시적화자의 이별의 상황에서 태도가 드러났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끝났어요. 모든 설명이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동일한 이 부분이요. 매 연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표현이 동일한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죠? 후렴구요. 후렴구가 사용됐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려가요 후렴구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별의 상황에 대한 시적화자의 태도가 반어적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요. 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모두 다 설명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석만 하면 끝이에요. 보겠습니다. 옥으로 연고질 사교이다. 옥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석이요. 그 옥으로 연꽃요, 연꽃. 플라워. 연꽃을 플라워로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꽃만 그랬습니다. 꽃을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꽃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접붙인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어릴 때 배웠을 거예요. 생물 시간에 접붙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접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지 삼동이 피어 것이야. 삼동은 새 묶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접붙이고 새 묶음이 나야지만입니다. 자, 이거 뭘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옥으로 꽃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접붙일 수 있나요? 바위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옥으로 만든 연꽃이 새로 피겠습니까? 안 피죠. 이거 뭡니까?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실현된다면 역설적 표현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은 앞선 년과 똑같죠.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다. 반어적 표현으로 너랑 이별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시적 화조의 태도가 드러났다라는 것. 당연히 후렴구 내용과 관련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앞면에서 끝났다라고 표현했는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쇠로 편릭을 마라 이랬습니다. 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철 그 쇠로 편릭은 뭐냐면 자, 군복이요. 남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약 2, 3년 후에 지독하게 입게 될걸요. 자, 그 다음 마라라는 말은 뭐냐면 밥 말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성화자가 님에 대해서 옷을 지을 때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재단하다,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군복을 만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철사로 죽음을 주롬 바고이다. 자, 이번에는 옷을 만들고 철사로 거기에 디테일하게 이제 꾸며주는 거죠. 주름을 막 만드는 거예요. 왜? 내 님이 입으라고 만드는 옷이니까 예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다 헐옷이야.
헌다라는 게 뭐예요? 달아 없어져야지만 이런 뜻입니다. 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새로 군복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철사로 주름을 박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시만 해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입고 생활하다가 다 헐어야지만입니다. 새로 옷을 만드는데 얼마를 오래 입어야지 헐까요? 불가능한 상황이란 거 알겠지요? 역설적 표현이란 거 알겠지요?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면 유덕하신 님과 여해와 지이다 이별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엔 시적하자가 뭔 짓을 하느냐? 또 쇠입니다. 쇠로 한쇼를 뒤어다가 이때 한쇼는요. 큰 소요, 엄청난 음해하는 그 소를 만들어서 이런 겁니다. 철슈산의 노호이다. 쇠철자 나무 숫자요. 새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에 이 소를 어떻게 방목한다고요. 키워보겠다라는 거죠. 점점 미쳐갑니다. 그 다음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라는 거죠. 철로 만든 소가 철로 만든 풀을 먹겠습니까? 못 먹죠. 뭘 설명할까요? 불가능한 상황, 실현되면 이역설적 표현 이렇게 되죠. 이 마음 이해하죠? 이별의 상황에서 정상적이면 안 되죠. 완전 빡돈 거죠. 야마도라 데스. 그렇게 되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유덕하신님 여해와 지이다. 이별하겠다라고 하는데 속뜻은 이별하지 않겠다. 반어적 표현되는 거죠.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출제되는 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아니면 해석인데 해석도 되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디다라는 뭐냐면 드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구슬은요. 일반적인 낱개의 구슬을 의미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요렇게 여기 이렇게 구슬이 연결되어 있는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목걸이가 바위에 떨어진들. 긴이 딴 그치리까 이때 긴은요 끈요 끈 구슬을 꿰고 있는 이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끊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까요? 끊어지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장의 형식요? 의문형으로 사용했죠. 의문형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서리법,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즈문해. 즈문은 숫자 1000이에요. 해는 말 그대로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요. 천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천년을 외로이 여신달, 천년을 각각 떨어져서 외로이 지낸들 이런 뜻이에요. 신이 딴 그치리까 이때 신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믿음요. 너와 나의 믿음이 그치리까 그치지 않는다. 서리법이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긴, 이건 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신이요. 그치리잇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끈이 뭘 의미하냐면요. 임과 나의 인연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너와 나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적 화자의 태도 앞에 연들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내용상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유적 표현이요. 그러니까 님과 나의 인연, 사랑, 인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사랑을 끈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비유법을 통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나는 시적화자와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첨가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거 보면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작품이 눈에 띌 거예요. 그게 바로 선생님 제가 잡힙니까?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 서경별곡의 한 부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구슬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동강노래, 구슬노래, 서경노래에서 구슬노래 부분이라고요. 완전히 똑같다고요. 왜 제가 이거를 설명하느냐면요. 분명히 지금 오늘 배우는 정석가와 서경별곡은 다른 노래예요. 그런데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뭘 설명할 수 있냐면 이 구슬노래가 당대 유행하던 유행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행하던 노래를 궁중으로 가져가서 여기 저기 다 끼워서 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전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 과정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나올 것은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말로 역설적 표현요. 그걸 사용해서 님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시적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서경별곡의 시적화자의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을 거부하는 시적화자의 태도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 가실이 소극적 화자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전의 특징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엮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가요 정석가 살폈습니다.